안녕하세요. 한국담배규제연구 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입니다. 신종담배는 사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원래는 없었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 혹은 최근에 막 들어온 것 그런 걸 부르는 표현이 신종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닥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신종담배 그 용어가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원래 우리나라에 2008년 이전에는 그냥 담배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연초담배, 권련 그거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2008년도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나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신종담배가 나타났네 이런 표현들을 썼었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emerging tobacco라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롭게 들어온 이런 표현들을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 신종담배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또 다른 제품들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그 시기에도 신종담배인 권련형 전자담배가 들어왔어요.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 담배 시장에는 없었던 제품들. 예를 들면 물담배 같은 거.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왜 아랍권, 중동권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병에다가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빨고 하는 걸 보이시죠? 우리나라에는 잘 보기 힘든, 물론 최근에 대학가 앞에 가면은 후카빠 이런 게 있다고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신종담배이지 않을까라는 표현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종담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국내의 담배 제품 중에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할 때 신종담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질문이고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 담배인데 왜 이건 마약처럼 금지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비교하는 대표적인 마약이 대마초입니다. 자, 대마초, 권련담배 비슷하죠. 어쨌든 담배처럼 피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대마초는 니코틴보다 중독성은 더 낮다고 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마초는 금지를 하는데 니코틴이 들어있는 담배는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이 대마초를 다시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물론 대마초를 금지하듯이 담배도 금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현재 흡연자가 참 많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흡연자가 참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 담배를 금지합니다. 담배는 마약입니다. 당장 못 팔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정부가 혹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금연정책 혹은 금연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지 없앱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없앱시다 그러면 싸우자는 겁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흡연자를 줄이는 걸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흡연율이 5% 정도까지 떨어지면 담배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약으로 금지하자라고 하는 게 담배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연정책,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나 우리나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흡연율을 낮춰서 흡연율이 5% 이하까지 떨어지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완성이 되면 담배도 마약처럼 금지를 하거나 담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들 국가가 담배를 팔게 하고 있잖아요. 합법적인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내용 이면에는 현재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결국은 이제 기기 장치에 액상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액상을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할 때 각각의 요소들, 프로필렌 글리콜, 맛과 향을 내는 향료, 니코틴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사서 제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언가를 넣는다, 다른 걸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보고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한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을 넣어서 쓴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마약을 숨겨서 사용하는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장치가 어떤 도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자, 범죄 조직들도 담배처럼 속여서 팔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도 세우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국방부가 신병들, 부대에 들어오는 신병, 이제 우리 신병이라고 하나요? 이제 입영 검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이 마약 반응 검사를 하게끔 되는 그런 변화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약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내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액상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 액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마약 범죄자들이 아주 예쁜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몰래 마약을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약을 먹는 혹은 마약을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의도를 해서라도 만약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흡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니코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마약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약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약은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경험하는 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한 번 하고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마약을 한 번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뭐 그건 사용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중독됐던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두 번, 세 번 그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마약에 한번 노출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마약에 한번 노출이 되었다. 그 말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약 문제, 담배 문제 아닙니다. 흡연 문제 아닙니다. 아유 좀 피다가 끊지. 그런 문제가 전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결국 마약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 쉽게 생각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약에 노출된다. 그로 인한 나의 건강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마약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뭐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뇌의 세포가 어떻게 되고요. 뇌 구조가 어떻게 되고요. 뇌가 어떻게 고장이 나고요. 이런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약에 노출되었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 개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강조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약 사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단순하게 재미삼아 맛과 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